20세기 가장 위대한 스포츠 영웅 중 한 명, 축구의 왕 펠레. 그의 이야기는 브라질의 가난한 거리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정복한 전설로 발전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는 축구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1940년 10월 23일 에디손 아란치스 도 나시멘투, 후에 펠레라 불리게 될 소년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의 트레스 코라쇼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생계를 위해 바우루로 이주했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펠레는 정식 축구공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양말 뭉치나 그레이프프루트를 공삼아 축구를 배웠습니다. 펠레의 아버지 돈디뉴는 유망한 축구 선수였지만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기본기부터 고급 기술까지 축구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내 첫 코치이자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라고 펠레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구두를 닦고 길거리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던 어린 펠레. 하지만 그의 진정한 재능은 축구공을 다루는 순간 빛났습니다. 지역 유소년 팀 바우루 AC에서 그는 곧 작은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956년) 15살의 나이에 펠레는 브라질의 명문 구단 산토스 FC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의 타고난 재능은 즉시 발견되었고, 코치 루바 카르발류는 이 소년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957년 9월 7일 펠레는 산토스 FC의 선수로 코린치안스 상토 안드레 클럽과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첫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360세 경기에서 1281골을 기록하게 될 전설적인 커리어의 시작이었습니다. 펠레의 재능은 금세 국가대표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57년 7월 16살의 나이에 그는 브라질 대표팀에 발탁되어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이듬해 펠레는 역사적인 스웨덴 월드컵에 참가하게 됩니다. (1958년) 스웨덴 월드컵은 브라질과 펠레에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처음 두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17살의 펠레는 소련과의 3차전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았습니다. 웨이스와의 준중결승에서 펠레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골을 넣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부신 활약은 프랑스와의 중결승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중결승에서 펠레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축구의 신이 내려왔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장식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펠레는 스웨덴을 상대로 또 다시 2골을 기록하며 브라질의 5대2 승리와 첫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17살의 소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 순간 축구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1960년대는 펠레와 산토스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거의 초인적인 기술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공중볼 처리 능력, 놀라운 드리블 실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산토스와 함께 펠레는 6번의 브라질리언 리그 우승, 2번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 2번의 인터컨티넨탈 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962년 11월 5일 그는 프로 커리어 500번째 골을 기록했고, 1969년에는 1000번째 골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펠레는 첫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라린차와 같은 동료들의 활약으로 브라질은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66년 영국 월드컵은 펠레와 브라질에게 실망스러운 대회였습니다. 상대 팀들은 펠레를 막기 위해 거친 파울을 서슴지 않았고, 부상당한 펠레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1970년) 29살의 펠레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첫 경기에서 펠레는 멋진 골로 복귀를 알렸습니다.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완벽한 헤딩슛이 골키퍼 고든 뱅크스의 세기의 선방에 막혔지만 펠레는 상대 선수의 실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펠레는 완벽한 헤딩골로 경기의 문을 열었고 카를로스 알베르토의 전설적인 골로 이어지는 마지막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4대1의 압도적인 승리로 브라질은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의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로 펠레는 역사상 유일하게 3번의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1970년 브라질 팀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팀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펠레는 명실상부 축구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1974년) 산토스에서 은퇴한 펠레는 1975년 미국 축구를 부흥시키기 위해 뉴욕 코스모스에 입단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생소했던 축구가 펠레 효과로 인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뉴욕 자이언츠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7만 관중 앞에서 펠레는 미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전에는 관심 밖이었던 축구가 미국 스포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10월 1일 펠레는 브라질 대표팀과 뉴욕 코스모스의 친선 경기에서 전반전은 코스모스, 후반전은 브라질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 그의 화려한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랑, 러브라는 단어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며 그는 은퇴 연설을 마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펠레의 영향력은 지속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 브라질 스포츠 장관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그는 스포츠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1363경기, 1281골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 3번의 월드컵 우승, 국제 축구 역사에 남긴 지울 수 없는 족적. 20세기 스포츠에서 펠레만큼 자신의 종목을 지배하고 변화시킨 선수는 없었습니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와 같은 현대의 축구 스타들도 펠레를 자신들의 롤모델이자 축구의 궁극적 아이콘으로 인정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축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82세의 나이로 펠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는 축구의 왕을 잃은 슬픔에 잠겼고 브라질은 3일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